나는 요즘도 새벽에 먼저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창문 밖 공기가 먼저 몸에 닿지요. 강원도 춘천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밤새 식은 공기가 현관 앞 골목에 고여 있다가 새벽이 되면 서서히 움직입니다. 나는 그 기척을 듣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불을 켜지 않고 주전자를 올립니다. 손에 익은 동작입니다. 물이 끓기까지 몇 분, 그 시간 동안 나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게 나의 아침입니다. 나는 한서연입니다. 올해 82입니다. 이 집에는 나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라는 말이 꼭 외롭다는 뜻은 아니지요.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중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파란색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사다 준 것입니다. 의자 옆에는 바구니 하나. 코바늘과 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아 실을 꺼냅니다. 연두색, 회색, 베이지색. 색을 고르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실이 바늘에 걸리고 한 코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코가 이어집니다. 끊기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뜨개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교회 바자회에 작은 수세미를 내놓고 이웃 아이들에게 머리핀을 떠주는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여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알려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는 원래 말을 아끼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말이 적으면 혼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안전했습니다.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표정도 크지 않습니다. 웃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울어도 금방 멈춥니다. 감정은 속으로 지나가게 두는 편입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했고 순하다고 했지요. 나는 그 말들이 꼭 칭찬만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착하다는 말 뒤에는 기대가 붙어 있었고 순하다는 말 뒤에는 요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내가 자란 곳도 이 근처였습니다. 지금 집보다 더 산쪽에 있던 큰 집이었지요. 마당이 넓고 창고가 여러 개 있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유난히 셌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오래 쌓이면 그건 평온이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단단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집안에서는 규칙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은 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절이 바뀌어도 집안의 공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자랐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었지요. 너무 빨리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변하는 소리, 문이 닫히는 방식, 발걸음의 속도. 그런 것들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접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훗날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즘 아들은 매일 아침 들릅니다. 목공소로 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갑니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춥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바람이 세. 그 정도의 대화면 충분합니다. 아들은 나무 냄새를 가지고 옵니다. 옷의 밴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나는 안심이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평온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지요. 이 조용한 아침들 뒤에는 오래 묻어둔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나갈 줄 알았던 시간. 그러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잠해졌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그 시간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불러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조용합니다. 지금 이 아침처럼요.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나는 바늘을 잠시 멈춥니다. 실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곧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오겠구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일장에서 말한 평온이 그날은 유난히 얇게 느껴졌지요. 안락 의자에 앉아 코를 뜨다가도 손끝이 자꾸 멈췄습니다. 바늘이 실을 놓치고 실이 엉켰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전날 밤에 남긴 한마디 때문입니다. 엄마,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 아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지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두웠고 웃는 얼굴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러냐? 나는 일부러 평범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도 일인데 집에서 자꾸 말이 꼬여. 내가 괜히 날카롭게 말한 것 같고. 나는 바늘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꼬인다는 말은 대개 다른 뜻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숨김을 너무 오래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날 낮 며느리 미라가 할인이를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할인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왔지요. 귤망을 안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나는 웃으며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뭐 했는데? 그림 잘 그렸다고. 아이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 밝음이 방 안 공기를 잠깐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끝이 가늘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지요. 나는 그걸 봤습니다. 나는 사람의 어깨에서 먼저 마음을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귤을 씻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강호 오빠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나는 싱크대 옆에서 수건을 접는 척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귀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을 꺼내면 오빠가 지금 그 얘기 꼭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받아쳐요. 저도 괜히 움츠러들고요. 그때 거실에서 할인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미라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이 앞에서는 더 조심하게 되지. 미라는 웃어 보였지만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네,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미라와 할인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들은 밝은 척했습니다. 엄마, 잘 있었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미라가 아이 가방을 챙기는 동안 부부 사이에 아주 작은 마찰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할인이 물통은 왜 또 안 씻어놨어?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내가 늦었다고 했잖아. 늦었으면 늦었다고 말이라도 해줘야죠. 제가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건 미안한데 말투가 왜 그래? 제가 말투가 어때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걸 따지고 싶어? 할인이가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집안 공기는 차갑게 굳습니다. 나는 그 공기를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끼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 말을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작게 들이쉬고 어깨를 움츠리는 습관.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강호야. 아들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할인이 앞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래?
그 말이 내 가슴을 아주 얇게 긁었습니다. 세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남는 방식이었지요. 미라는 손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요, 하리나. 아들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소리 질렀어? 미라가 낮게 답했습니다. 소리만 안 지르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이 문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한동안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집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떨어뜨린 작은 장난감 하나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나는 그걸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까 미안. 근데 나도 요즘 내가 무서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내가 무서워. 그 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들여다볼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오래된 습관이 다시 시작될 때도 나오는 말이지요. 나는 답장을 바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괜찮아라고 말하면 또 덮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라고 말하면 아들이 더 움츠러들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다시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실을 잡고 코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이 잘 엉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또렷해졌습니다. 결심이 생기면 손은 먼저 알아챕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나는 폭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폭풍 속에서 혼자 서 있게 두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야, 이번 주 일요일 너희 집에 내가 밥해 갈까?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나는 말을 끊지 않고 단문으로 이어갔습니다. 밥 말고. 말하려고. 아들의 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 우리 셋이 앉자. 딱 10분만. 그 말에 아들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지요. 말을 꺼낸다는 건 감춰둔 것을 공기 중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 공기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로 옮겨놓을 뿐입니다. 나는 다시 실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이를 위한 작은 꽃 모양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코 한 코 천천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정말로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 피했던 방식으로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밥 대신 작은 보온병에 차만 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생강을 조금 풀었지요. 손이 차가워질 때마다 생강향이 몸을 붙잡아 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더 늘어난 얼굴. 눈빛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나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딱 10분. 내가 정한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길면 서로 다치고 너무 짧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을 연 건 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눈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눈동자 가장자리에 얇은 피로가 붙어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잠깐만 앉자.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소파 끝에 앉아 조용히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하고 달려왔을 아이가 오늘은 눈만 올렸다가 다시 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강호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길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부담인지 짜증인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차를 올려두었습니다. 컵은 3개만 꺼냈습니다. 할인이 몫은 일부러 빼두었지요. 아이를 대화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이로 남아야 했습니다. 딱 10분만 말하자.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구 탓하려고 온 거 아니다. 강호가 의자에 앉았고 미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물티슈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소한 물건이 오늘은 경계선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은 밀어붙이면 얇아지고 기다리면 깊어집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즘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무서워? 강호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손댔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 뗀 건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요. 말이요. 미라는 손가락 끝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가 화가 나면 집안 공기가 바뀌어요. 제가 숨을 작게 쉬게 돼요. 강호가 웃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표정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본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나오는 표정. 그때 사람은 방어를 먼저 배웁니다. 나도 힘들어. 강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와서 집에 오면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검열받는 느낌이야. 강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훑었습니다. 난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쉬고 싶은 거 알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쉬려고 말을 꺼내면 오빠가 먼저 날카롭게 받아치잖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또 조용해져요. 예전처럼요. 그 말에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슨 뜻이야? 미라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화나면 말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요. 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알아차린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나는 그때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아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가서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아이의 눈이 내 얼굴로 왔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랑 방에서 그림 하나만 같이 볼래? 나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지요. 그 따뜻함이 더 아팠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지금 밖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건 할인이 잘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아빠 또 싸워?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괜찮아. 여기서 할머니랑 그림 보자. 아이를 방에 남겨두고 다시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공기는 더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미라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 그 말이 이장에서 문자로 봤던 그 문장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훨씬 무거웠지요. 화가 나면 머리가 하얘져. 강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아빠처럼 될까봐.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어. 미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미라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에서 오래된 습관이 고개를 들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히 참자. 괜찮다고 하자. 그 습관은 언제나 편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르게 했지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가장 현실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 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강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문으로. 흔들리지 않게. 사랑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너희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 탓이 아니라 방법이 필요하다. 강호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엄마 상담 그런 거?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그리고 규칙이 필요하다. 미라가 작게 물었습니다. 규칙이요? 응. 나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큰 소리 나오면 그 순간 대화 멈춘다. 아이 앞에서는 감정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이든 물건이든 위협이 되는 행동은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따로 떨어져야 한다. 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눈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거의 애원처럼 말했습니다. 나나 진짜 안 그러고 싶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다. 안 그러고 싶으면 안 그러겠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 안방에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고 밤이 깊을수록 더 작아졌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10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잡아야 걷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현관에서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응. 너 혼자 못한다. 그리고 미라도 혼자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 나는 마지막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했습니다. 대신 너도 움직여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나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뜨개질 냄새가 났습니다. 실의 냄새. 따뜻한 무언가를 만드는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선택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상담을 받으면 자존심이 다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보다 더 큰 대가는 아이가 배워버리는 침묵입니다. 나는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내가 직접 상담센터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강호에게 예약해놨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내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방식.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상담 하나로, 규칙 하나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압니다. 오늘의 대화가 또 다른 폭발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 강호는 멈추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미라는 다시 숨을 크게 쉴 수 있을까? 할인이는 조용히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을 배우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회색벽 너머로 하늘이 한 줄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파란색. 그 한 줄이 오늘 밤도 나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셨지요. 속을 달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컵을 씻고 나서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화가 이렇게 작은 기계 안에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담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짧게 울렸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주셨나요? 네. 가족 상담하니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이 같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들이 있고 며느리는 불안이 큽니다. 아이도 있고요. 상담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현재 폭력은 있나요?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있어서요. 그럼 안전계획부터 같이 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계획.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갑지만 필요했습니다. 따뜻함은 안전 위에서만 자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강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서로 방어가 먼저 나오니까요. 강호야, 상담 예약해놨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짧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지.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준비는 가면서 하는 거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미라한테도 말해볼게. 그날 밤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무서운데 그래도 해볼게요.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무서워도 가는 게 용기다. 같이 하자. 첫 상담날 나는 일부러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붙잡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실이 한 코씩 쌓이듯 회복도 그렇게 쌓일 테니까요. 저녁에 강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했어. 뭐가? 말을 하게 시키더라. 내가 화가 나는 순간을.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늘 상대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는 대답 대신 물을 따랐습니다. 말보다 물이 먼저였습니다. 상담사가 그러더라. 강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화는 속도가 문제래. 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대. 그는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미라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위협이 된 거래. 그 말 끝에 강호가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듣는데 얼굴이 뜨거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움은 나쁜 게 아니다. 멈출 수 있다는 신호다. 그 다음 주부터 작은 규칙이 생겼습니다. 강호가 화가 치밀면 멈춤이라고 말하기. 미라도 겁이 나면 멈춤이라고 말하기. 그 말이 나오면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고 일단 물러서기.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 말이 안 되면 그날은 더하지 않기. 처음엔 자꾸 실패했습니다. 멈춤이 나오는 순간에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라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강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가 30분 뒤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미라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또 망한 것 같아요.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망한 날도 있어. 근데 미라야.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왔지? 네, 돌아왔어요. 그럼 그게 변화다. 돌아오는 사람이 되면 집은 조금씩 달라진다. 며칠 뒤 할인이가 내 집에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반가웠습니다. 불안한 집은 아이 얼굴에 먼저 남으니까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 약속해. 무슨 약속? 소리 크게 안 내는 약속. 그리고 멈춤. 할인이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웃기면서도 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배운 단어가 침묵이 아니라 멈춤이라서요. 주말 저녁 세 사람이 내 집에 왔습니다. 나는 특별한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역국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차리면 마음까지 과해질까 봐서요. 대신 밥과 된장국, 김. 아주 단순하게. 안전한 맛으로. 식탁에 앉자 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과할 게 있어. 그는 미라를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겁나는 게 당연한데 내가 그걸 내 탓으로 했어. 미라의 손이 가만히 밥그릇 가장자를 잡았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오빠가 화내기 전에 이미 두려워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멀어졌어요. 미라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을 해보려고 해요. 무서워도. 강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가 말했다. 근데 나도 배우는 중이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말이면 됐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멈추고 돌아오는 사람만 되어라. 식사가 끝나고 할인이가 내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요즘 웃음 있어.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강호가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엄마, 하늘이 오늘은 좀 넓네. 그 말에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렇지. 넓어질 때가 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을 보았습니다. 새잎이 더 자라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살아있었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멈추는 선택, 돌아오는 선택, 고개를 드는 선택. 그런데 희망이 보이면 늘 시험도 따라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요. 외부에서 한 번만 흔들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강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상담도 갈게. 그리고 고마워.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줄만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계속 간다. 창문 밖 하늘은 여전히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말이든 아픈 결말이든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결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왔습니다. 베란다 화분의 잎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연두빛이 아니라 이제는 초록이었습니다. 나는 그 잎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찢어질 것 같던 시간들이 이렇게 질겨질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나는 아침에 창문을 오래 엽니다. 예전엔 열어도 바로 닫았지요.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도 같이 흔들릴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람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우리 모두 조금씩 배웠으니까요. 강호와 미라는 여전히 상담을 다녔습니다. 마법처럼 모든 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싸우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싸우기 전에 멈추려 애썼습니다. 멈췄다가 돌아와서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집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가 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가족사진 예약한 거. 미라랑 내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였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생겼다는 건 누군가를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봉투를 열지 않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오래전의 가족이라는 단어는 내게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문 닫는 소리,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 숨죽이는 아이의 눈빛.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지요. 왜 갑자기? 내가 묻자 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한 장은 남기고 싶어서. 할인이가 계속 가족사진 얘기했거든. 우리도 웃는 사진 갖고 싶다고. 그날 밤 미라도 왔습니다. 미라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근데요? 미라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도 숨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강호 오빠가 돌아와요. 그 한마디에 방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서요. 강호가 미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를 겁주던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 알겠어. 미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는 오빠를 믿고 싶으면서도 믿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라는 강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씩 믿어도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물을 끓였습니다. 말 대신 찻잔을 꺼냈지요. 우리 집은 늘 그렇게 회복했습니다. 뜨거운 물, 작은 잔, 잠깐의 침묵. 그 사이에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사진관에 갔습니다. 할인이는 흰 운동화를 신고 와서 계속 발끝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웃어야 돼. 이건 행복한 사진이잖아. 아이의 말이 너무 당연해서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은 원래 당연한 걸 텐데 우리는 그 당연함을 너무 오래 잃고 살았지요.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조금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강호는 자세를 고치고 미라는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손 이렇게. 아이 손이 내 손을 강호 쪽으로, 강호 손을 미라 쪽으로, 미라 손을 할인이 쪽으로 이어놓았습니다. 내 손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연결이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한 장면이 되었구나. 피하려고 했던 장면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장면으로요. 사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호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강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그때 나 데리고 나와서 고마워. 그 말에 내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듣고 싶었지만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크게 내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절제된 마음이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지켜준 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버틴 거다. 너 혼자 아니었고 나도 혼자 아니었다. 미라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도 이제는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라는 확인에서 온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날 밤 강호가 내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는 요즘 아주 작은 것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상담에서 이런 말 들었어. 뭔데? 내가 바뀌는 게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말 들으면 뭘 안다고 싶었을 텐데 오늘은 믿고 싶더라.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분노로 굳어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과 후회로 얼어붙었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흔들리지만 사람답게 숨쉬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호야. 내가 불렀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나는 단문으로 고쳐 말했습니다. 이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 말에 강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을 하는데 그는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사랑은 늘 말보다 무거운 단어였으니까요.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날 이후 우리는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을 지켰습니다. 일요일 저녁 10분 말하기. 멈춤이라는 단어를 지키기. 미안하다는 말은 빨리 하기. 고마운 건 늦지 않게 말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오기. 베란다 화분 옆에는 할인이가 만든 작은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천천히 자라기. 나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숨을 길게 쉽니다. 급하게 자란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천천히 자란 것은 오래 버티니까요. 나는 이제 압니다. 용서는 모든 걸 잊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처를 들고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불을 끄기 전 창문을 한 번 더 엽니다. 예전엔 한 줄이었던 하늘이 오늘은 조금 더 넓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그 빛은 세대를 건너도 남는다고.
하린이가 커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두려움보다 따뜻함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바라는 결말이었습니다.